다섯 번째는 MXX 125예요. 쪼꼬미 바이크죠. 미니 바이크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크입니다. 수동 4단 기아고요. 시트고가 765입니다. 낮죠? 125지만 엔진 자체가 차대 밑에 이제 엔진이 있는 언더본 스타일의 바이크이기 때문에 바이크 장르는 네이키드인데 엔진형이 언더본으로 되어 있어요. 단점도 사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내구성이 좋은 반면에 겨울철에는 엔진에 열을 많이 받고 있다가 또 땅바닥이랑 가깝기 때문에 열을 그만큼 빨리 식겠죠. 식으면서 안에 수분이 생길 수 있어요. 오일을 빼보면 1000km 정도 타고 오일을 딱 빼서 커피 색깔의 오일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자주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저가형 오일로 자주 교환하시는 게 좋고 MA 등급의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교환하라는 그 키로수가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500km에서 1000km 정도 될 겁니다. 또 수분이 안 생기는 오토바이도 있거든요. MXX 중에서도 조금 더 타셔도 돼요. 저는 어차피 오토바이 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일을 사실 자주 교환합니다. 오토바이를 되게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해요. MXX의 장점은 타고 내리기가 되게 편리하고요. 키가 작은 라이더 분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대배기량 바이크를 거의 한 25년 이상 탔기 때문에 작은 체구에서 시트고를 높은 바이크를 막 타다 보니까 단점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빠르고 출력이 좋고 막 타는 재미도 있지만 힘들어요. 체력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점점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체력이 사실 못 받쳐줬고요. 그 다음에 우연찮게 제가 타고 있는 모습을 까만색 밴에서 이 비치는 나의 모습을 딱 보고 야 진짜 볼품 없더라고요. 남의 전혀 시선을 신경을 안 씀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탔나 할 정도로 조금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 명분이 바로 나한테 너무 가분하다는 거. 그래서 작은 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신형 버전 말고 구형도 탔었거든요. 구형은 장거리 뛸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주로 제가 장거리 뛸 때 MXX를 많이 타는데 부산에서 양상 정도만 가면 엉덩이를 시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요. 시트 구조가 조금 좁게 돼 있어서 뒤에서 계속 똥심 찌르는 느낌. 구형은 오래 못 타고 빨리 처분하고 신형은 2016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주로 장거리 뛸 때만 타기 때문에 저는 맛을 다 봤잖아요. 속도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편하고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내가 올라타고 싶을 때 올라타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점점점 이제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편한 바이크 위주로 가던데 아무리 네이키드가 편하다고 해도 저한테는 불편하더라고요. 이 무게나 그 다음에 이 힘 저도 제 스스로를 주체를 잘 못하거든요. 땡기면 나가는 대로 사실 다 땡겨요. 그러면 위험하겠죠. 바이크가 왜 위험한지는요. 1000cc 같은 바이크는 제로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의 3.5초대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벌써 100km가 가요. 속도를 익숙하게 되면 내가 지금 200km를 땡기고 있는 건지 150km를 땡기고 있는지 감이 안 씁니다. 계기판을 봐야지 지금 이 속도가 이렇구나. 이 지금 바이크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다 타봤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하여튼 그래서 작은 바이크로 내려왔어요. 다시 편하고 아무리 땡겨도 100km 이상 안 나가는 거. 왜? 나는 내거를 잘 아니까 땡기면 땡길수록 안 나가는 그런 오토바이를 찾다 보니까 MXX가 타는 재미도 있고 이거는 100km로 가면요 큰 오토바이 거의 200km로 달리는 느낌이 납니다.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대배기량 바이크보다는 주행 이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고속에 올라가면 조금 불안해요. 근데 이 바이크를 가지고 뭐 업그레이드보다는 스왑이라고 하죠. 엔진 CC를 올리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순정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그리고 뭐 뒤에 롱으로 빼고 핸들 바꾸고 순정보다 못하는 것들에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오토바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도 하겠죠. 되도록이면 순정이 가장 좋습니다. 이 녀석도 입문용으로는 괜찮아요. 오랫동안 타는 용도로도 괜찮은 바이크입니다. 가격도 뭐 367만원 정도에 그렇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니까 출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저처럼 스스로를 자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계나 이런 것들로 이용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MXX를 타고 있어요. 스스로를 자제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기계라도 안 나가게 만들어 놔야지. 하여튼 이것도 추천하는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엘로이에서 놓은 팬텀 125라는 바이크입니다. 클래식 장르의 바이크인데요. 제가 따로 판매는 하진 않습니다. 퀄리티라든지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4대 메이커가 아닌 신생업체를 굳이 내가 아무리 이쁘도 살 필요가 있나? 성능적으로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00km 남짓 타고 이렇게 100km 약간 넘게 타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아직 장거리는 뛰어보지는 않았고요. 타본 기억으로는 서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디자인이나 엔진 사운드는 되게 좋았던 그런 오토바이였어요. 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회사가 있어서 부속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AS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되겠지만 메이커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판매 금액이 289만 원이면 저는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물론 제가 MXX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MXX라든지 아니면 GXX S125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수동 5단으로 돼 있고 시트고는 한 780 정도. 예,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자료에서 재보지 못하잖아요. 큰 메이커들은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데 신생업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많이 물어봐요. 뭐 이 LO에서 팬텀 125 어떠냐고. 근데 제가 150km 정도 타보고 뭘 알겠습니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오토바이들은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메이커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거든요. 뭐 물론 워런티 부분에서는 잘해줍니다. 앞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길게 탔을 때 언제 단종하는지도 모르고 메이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도 이런 장르의 클래식 바이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사죠. 왜냐면 저는 MXX가 있기 때문에 굳이 125를 2대 3대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커브는 또 왜 들고 있냐? 커브는 짐발이요. 뒤에 짐 싣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할 때는 커브가 좋거든요. 그래서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커브도 지금 팔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이 다음에 놓은 오토바이 때문에 커브를 지금 팔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 같은 장르에 놓은 부캐너 125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한 200km 가까이 타봤습니다. 신생업체인데도 보통 엔진 사운드나 엔진 소음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중국에서 만든 그런 바이크지만 중국 바이크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고 질이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퀄리티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괜찮게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 장기간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제에게는 사실 없어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걸 사려고 하는데 어떠냐? 팬텀이라든지 부캐너 또 이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장르의 클래식 바이크들에 대해서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 200km 가까이 밖에 안 타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사지 않는다는 점. 왜냐면 MXX가 있으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클래식 바이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냥 잘 몰라서 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한번 사면 되게 오래 갖고 있는 스타일인데 오랫동안 갖고 있을 때의 이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될까 이제 막 생긴 메이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팬텀이랑 부캐너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디자인은 조금 달라요. 머플러가 아래로 있고 위로 있고 포지션도 약간 다르고 서스나 이런 것들은 물론 옛날 바이크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은 좋았지만 노면에 있는 충격을 받아들이는 게 거의 몸으로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바이크더라고요. 속도를 많이 내면 안 되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한 GXX S125가 낫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더 궁금한 게 있어도 사실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마지막입니다. 8번째. 제가 지금까지 말하던 바이크들은요. 일단 단종이 안 돼 있고 내가 타본 오토바이들입니다. 짧게는 한 150km, 길게는 몇만 킬로까지 탔죠. 타본 오토바이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8번째는요. 아까 커브를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오토바이가 바로 우양혼다에서 놓은 CG125입니다. 우양혼다가 뭐야 이거 혼다야 뭐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기아 혼다 뭐 대림혼다 해가지고 협력해서 만드는 혼다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품질은 혼다예요. 품질만 혼다가 그냥 혼다 회사예요. 혼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수에서만 판매를 하는 그런 오토바이인데 수입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타봤어요. 이것도 사실 길게는 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기아 혼다의 CG125가 지금 나온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CG125 있다고? 역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머플러의 형태나 그런 것들이 약간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중국 사람들 스타일대로 이 데칼이 붙여져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칼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구매를 한다고 하면 전 컬러는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근데 이것도 보니까 커스텀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 바이크도. 저는 커스텀은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대로 하는 거는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기본 베이스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컬러는 바꿀 수는 있어도 헤드램프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시트 뭐 시트는 사실 이해합니다. 근데 조향에 의해서 바뀌는 것들을 튜닝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옛날스럽고 다이얼 TV 문 쫙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서 보는 옛날 그런 TV를 지금 그 TV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옛날스럽고 옛날적인 디자인이에요. 물론 엔진이나 이런 특성이나 방식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클래식 바이크는 속도를 많이 내는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혼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고 파츠나 이런 것들은 타오바오나 알리에는 수두룩 빽빽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브라켓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그게 조금 지금도 사실 저거 살까 말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커브를 팔고 살까? CG125가 초보 입문용으로 괜찮나? 어차피 클러치가 달려 있어서 초보 입문용으로도 괜찮을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입문용으로는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포지션 자체가 몰라 내가 이걸 타고 W800이라든지 트라이엠프 같은 그런 클래식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면 이거로 조금 맛을 보고 타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약간 고성능적인 오토바이를 타려면 125 중에서도 조금 치고 나가고 힘이 있는 애들을 타는 거에 조금 많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장거리를 가고 할 때도. 그리고 제가 CG 가지고 장거리를 타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몰라요. 아무리 혼다에서도 만들었다고 해도 잘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격 대비 제일 괜찮은 입문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GXX S125. 생긴 걸 떠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라고 하시면 12-125R. 하지만 비싸. 그러면 중고 125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팬텀, 부캐너, CG 뭐 이런 것들도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CG 같은 경우는 뭐 혼다에서 나오니까 부속이나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는데 부캐너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부속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게 느끼는 게 신생업체다 보니까 나중에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앞서네요. 저도 오토바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이 많이 길었죠.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다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재미없어도 지금까지 떠드는 게 있는데 응원해 주셔야죠. 응원은 뭐다? 알람과 댓글, 좋아요. 여기에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으로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또 경험이 없더라도 나는 이 오토바이를 타보고 상당히 좋았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초보자들 저희 구독자의 중에서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려면 댓글로 나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아니면 이 오토바이를 타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추천해드립니다 라는 그런 댓글, 그 댓글이 초보 라이더 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지금 당신 사랑합니다.